요즘 집합 건물을 비롯해서 이 공동주택 등 이 비영리 단체이면서 약간의 그 영리 사업을 겸하고 있는 이런 대국민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범위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그 관계 법률이 건물집합법. 뭐 이게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1984년 4월 15일에 이 법이 처음 개정될 당시에는 주택건설 촉진법하고 공동주택 관리령 두 개 법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합건물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984년 4월 15일 날 법률로 제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85년도 1년 후에 시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4차에 걸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 의원 입법으로 아까 왔다 가신 김묘 의원과 유은혜 의원 등 해가지고 의원 입법으로 올라와 있고 또 정부 법안으로 해서 또 현재 7월 달에 국회 지금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 집합 건물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대표적인 게 또 상가, 그 다음에 이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공동주택은 우리가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뭐 이런 그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은 생략하고, 그럼 현재 집합건물법의 이 회계 투명성이 왜 필요하냐? 그럼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공적 규제를 도입한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와 달리 이 집합건물은 사적 자체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이 관리비 운영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누수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오피스텔을 이용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나 또는 그 취약계층의 거주 불안이라든가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계속 야기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적자치, 계약 자유의 영역이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시장 원리에 맞게 우리가 자율화할 필요는 있지만은 이 결과가 비리가 만연되고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자율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면은 공적 규율 필요성이 증대하라.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오피스텔의 경우에 사적자치라는 미명 속에 기초적인 정보조차가 공개되지 않고 또 같은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집합건물 관리에서의 자율정화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우리가 농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 우리가 집합건물 관리인 등에 의해 거주자들의 이해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만연되어 있다면 적정 수준의 공적 규제를 도입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유수임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 회계감사 기능이 불편부당하게 작동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인 지정제가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감기관이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기관인
감사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보면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외부 감사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3번 받습니다. 조합 승인이 됐을 때, 사업 승인이 됐을 때, 준공이 됐을 때. 이때에는 그 조합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시군 구청장이 감사인을 결정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우리 감사인이 구청에 가서 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요. 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외관법 등이 이제 개정이 지난번에 됐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분식기업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던가 또는 이제 상장법인의 경우에 주기적인 그 지정제를 전면 도입한다던가 뭐 이것이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죠. 또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 본법이나 시행령은 없는데 다행히 산자부에서 표준관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관리 규정 42조에 보면은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추천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관리 규정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회계를 이제 내년에 이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유통산업법의 대규모 점포 등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을 추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표준관리 규정.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표준관리 규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인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꼭 검토를 해야 할 어떤 그 대안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공인회계사회에다가 지정 의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우리가 두자는 얘기입니다. 소위 이제 이해관계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감사인 지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공인회계사회,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협회, 집합건물법 학회, 또 시민사회단체, 뭐 언론 등 뭐 해서 이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유서 입법례들이 현재 지금 표준감사 시간심의위원회라는 게 현재 있습니다. 이 각 그 기관에서 하는 게.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감사인 지정 결과를 입주자 등이 구분 소유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하게끔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아파트 마찬가지로 회계감사가 도입될 때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이제 염려될 수 있는 게 이 감사인 피감사인의 입장에서 반대적인 감사인이 어떤 경성 카르텔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드코어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경성 카르텔은 독점력의 형성, 강화. 그냥 감사인이 독점력을 이용해 가지고 형성해서 강화,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 고정, 가격을 높이 받으려고 한다든가, 또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시장을 분할하려고 한다, 또 고객을 배분하려고 한다, 입찰 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화 병행을 지칭한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반대 의견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집합건물법의 이 관계인들이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럼 이러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인회계사회는 자격사 단체이기도 하지만 공인회계사법이나 외부감사법 등에 의한 한국 정부로부터 회계 감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적기관입니다. 또 공인회계사회는 수익 목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익기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 카르텔을 형성할 목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며 참으로 감사인 지정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감사인이 피감기관에 갑질을 하려는 경우 피감기관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인들 간의 경성 갈등 형성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감사보수 상한을 법무부 고시로 해서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984년에 공동주택 감사가 공동주택 관리령으로 할 때에는 그래서 IMF 시기인 1999년도까지 공동주택 감사가 그때는 국토부에서 공인회계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정할 때 평당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감사제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한 7, 8년도 때까지. 그러다가 지금 12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2015년도에 지금 부활된 거죠. 근데 부활됐는데 지금 그런 가격제도도 없고 또 이런 한해 공용제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공동주택의 감사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형형화되어 있다. 뼈다귀만 남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